쇼케이스 기억하세요? 최고 매출 네, 안녕하십니까. 배워야 본다, 배워야 판다, 배워야 산다의 임성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페이스북에서 각 기관들의 성공 사례에 대한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약간 지나간 거긴 하지만요, 여전히 페이스북에서 좋은 성공 사례로 회자되고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게 부산경찰의 페이스북 페이지 성공 사례입니다. 우리나라 경우에 과거에 같은 경우 기관들이 뭐 경찰서라든가 구청이라든가 그래는 거기다 페이지 운영하실 때 보도자료 쉽게였습니다. 신문에 난 거를 링크 거는 거 아니면 뭐 블로그에 쓴 거 링크 거는 거 그런 그냥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었는데 몇 년 전부터는 이제 페이지도 기관들이 아주 운영을 잘 하고 있어서 무척 고무적인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산경찰에 대한 페이지입니다. 보시면은 유명한 영상인데요. 실제로 그 방송에 나왔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부산경찰의 여경찰이 어느 날 그 춤을 춰가지고서 페북에 올렸는데 이게 또 빵 터진 겁니다. 지금은 저 춤을 안 추는데 과거의 경우에 뭐 1 더하기 1은 귀요미, 2 더하기 2는 귀요미 그런 춤이 있었죠. 그런 춤을 쳐서 시민들과 소통했었던 그 영상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무단횡단했어요. 자수할게요. 신호위반했어요. 잡아가세요. 부산경찰청의 그 페이스북에요. 갑자기 이런 자수 행렬이 줄을 잇다고 합니다. 어떤 일인지 이한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영상 보시죠. 미모의 여성 경찰이 노래에 맞춰 깜찍한 미모, 운동을 선보입니다. 미모의 귀요미 이더기는 귀요미 깜짝이 밤은 귀요미 동영상의 주인공은 부산경찰청 김민주 순. 김민주 부산경찰청의 페이스북 친구 2만 명 돌파를 기념하기 위해 제작한 겁니다. 동영상엔 순식간에 6만 건이 넘는 좋아요 추천이 달렸고 6만 명이 한눈에 반했다며 자신을 체포. 여기 보시면 재미있는 댓글이 있습니다. 저 체포 좀 해주세요. 이러다 도둑들 반하겠다. 무단횡단 했습니다. 잡아가 주세요. 가끔은 경찰서에 끌려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건 뻥입니다. 경찰서 끌려가잖아요. 아주 지랄 같습니다. 예, 절대 끌려갈 만한 그런 곳이 못 됩니다. 예, 인간 취급을 안 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달라는 청원 댓글도 방송이 줄을 잇고 나왔었습니다. 있습니다. 일단 시민들한테 이분이세요. 딱딱한 인상으로 각인돼 있는 경찰의 이미지를 좀 부드럽고 친근하게 예, 시민들한테 딱딱한 인상으로 각인되어 있는 경찰의 이미지를 좀 부드럽고 친근하게 바꿔보기 위해서 귀요미를 치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민들하고 턱이 있었던 그 턱을 좀 낮추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이런 춤을 췄다 그럽니다. 바꿔보기 위해서 귀요미 이거를 찍게 됐고요. 네티즌들의 눈높이에 맞춘 경찰의 홍보 방식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경찰이 저희한테 다가가기 힘들고 저희도 경찰이 좀 어렵긴 한데 그렇게 다가오니까 일방적인 보도 자료가 아니라 소통을 통한다는 거죠. 저희로서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여자랑 말 형사 사건 자체가 굉장히 딱딱하고 무겁게 느껴지고 이 경찰이 예전에 큰 방송에도 나와서 인터뷰한 그런 적도 있더라고요.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스토리텔링식으로 올리려고 항상 중요한 게 나왔죠. 스토리텔링식으로 올리려고 노력합니다. 지금 영상 찍는 시간이 2018년 12월 27일입니다. 4일 뒤에는 2019년이 나오는데 제가 생각하건대 2019년에는 트렌드 자체가 철저하게도 1대1 방식이고요. 그리고 컨텐츠를 발행하실 때 폭을 넓게 잡는 게 아니라 아주 그게 좁혀서 잡는 그런 컨텐츠로 바뀔 겁니다. 흔히 말하면은 마이크로 컨텐츠, 마이크로 타겟팅, 마이크로 트렌드 그런 식으로 개인을 설득하는 그런 타겟팅 방법으로 모든 컨텐츠를 맞춰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예견을 해봅니다. 노력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공군의 내 밀리터리블에 이어 경찰의 귀요미송까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JTBC 이한. 예, 요게 이제 부산경찰청에서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여자 경찰이 이 한 몸을 불살르던 쪽팔림을 무릅쓰고 춤을 춰서 공개했었던 그런 좋은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곳이 바로 이 경찰서입니다. 아우 싫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양시청의 페이스북 페이지입니다. 고양시청도 뭐 예전에는 그렇게 크게 각광받던 곳이 아니었는데 이 일을 토대로 이제 좀 유명해졌던 그런 페이지입니다. 보시면은 고양시청의 캐릭터가 고양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고양시청이니까 고양이를 만들었는데 이 단순한 아이디어가 사람들한테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역사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양시청의 페이지에 대해서. 개인 계정이 아닙니다. 페이지입니다. 2011년 4월 달에 홍보팀을 만들었습니다. 팀장 포함해 5명이. 그리고 그 뒤 한 달 뒤부터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1년이 넘도록 페이지가 큰 인기를 못 얻었어요. 그래서 왜 안 될까? 고민을 거듭한 끝에 제일 처음 한 일이 캐릭터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만든 게 고양이 캐릭터였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캐릭터 바꿨을 뿐인데 변경 후 하루 만에 팬수가 2,000명 이상씩 증가를 하는 겁니다. 담당자들이 깜짝 놀랐겠죠. 여기에 뭐가 있었느냐? 아주 작은 숨어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포스팅하는 관리자가 글을 쓸 때 말투를요, 뭐뭐 했습니다. 그랬죠? 그런 게 아니라 항상 말투에다가 고양이 어투를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뭐 한다용, 뭐뭐 했고양 이런 식으로 문장을 바꿨더니 참여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이런 식입니다. 대한민국 막걸리 축제 오늘이 마지막이 고양이 들어갔죠. 고양이 왜 들어갔죠? 고양시청 라임이라 그러네 랩할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조회가 11,000회 정도 있었고요. 간단한 건데 댓글이 270개, 공유가 14개. 댓글 봐볼까요? 이따 가볼 거야. 관리자가 고양이라는 말을 쓰니까 댓글 쓰는 사람도 고양 쓰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공감이죠. 재밌으니까 참여하는 겁니다. 식후 막걸리 한잔 할 거야. 이 작은 아이디어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냈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콘텐츠 방법은 큰 의미가 없고요. 유저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아주 세심한 마이크로 타겟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 시간 현재 페이스북 페이지 좀 보여드릴게요. 아까 보여드렸던 부산경찰청의 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바뀌었네요. 커버 사진이 팬수가 31만 6천 명 정도 되고요. 이 시간 현재.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날 올라온 게 있네요. 어제 오전 자성대 파출소 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온 중학교 3명이 있었습니다. 지갑을 주웠는데요. 지갑 안에 돈이 너무나 많아요. 주인 좀 찾아주세요 하고 중학생 3명이 부산 자성대 파출소에 들어온 겁니다. 5만 원 뭉치가 들어있었대요. 무려 56장이 환산하니까 280만 원이래요. 어른들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경찰서에 왔을까요? 이랬을까요? 저도 자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 부산에서 일어났었던 선행 같은 거, 또 뭐 화제가 됐던 것들, 사건, 사고,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페이지 관리자가 기글을 쓰는 겁니다. 댓글이 공감이 2,100명, 댓글이 100개가 넘죠. 이건 또 이제 동래구 온천 1동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이 도로 쪽으로 전도됐대요. 이렇게 부산에서 일어나는 모든 크고 일들을 시민들이 올려주고 또 관련된 분들이 올려주고 해서 되게 풍성한 컨텐츠가 쌓이고 있는 게 바로 부산경찰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고양 캐릭터 바뀌었네요. 이런 식으로 되게 이쁩니다. 팬수가 15만 명 정도 여기 써있죠. 어제 오라 그러면 26일입니다. 12월 26일. 여전히 그 뒤에 고양 들어갔죠. 10시간짜리로 만들어 달라는 댓글이 있어서 만들었고요. 반응 좋으면 EDM 버전도 올리겠고요.
예, 이렇게 소통을 하는 겁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유저들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고 있었던 게 고양시청입니다. 아주 잘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고양시청의 경우에는요, 성공 요인이 4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효과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런 효과가 있었더라. 페인 수가 10,000명 이상이 증가를 폭발적으로 페이스북 초창기예요. 그리고 미디어를 불러서 하는 게 아니라 매스컴들이 자발적으로 취재가 오는 겁니다. 왜? 유명하니까. 왜 잘 되니까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많이 매스컴에 보도가 되니까 어때요? 고양시라는 위치가 많이 알려지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일산 산다 그랬는데 이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요. 고양시, 고양에 산다 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AI학심 자체가 고치가 됐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겠죠. 언론에서 많이 떠들어 주니까 장면이 사기 좋은 곳인가 보다 라는 브랜드 가치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신혼부부들이 제일 많이 왔던 곳이 분당에 이어서 일산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성공 요인이 4가지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전담 직원을 뒀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실패하는 게 이겁니다. 사무보던 직원한테 김대리 또 부르고 해봐. 그리고 영업하던 직원한테 이대리 또 페이스북 페이지 해봐. 이런다 이거죠. 그럼 그분들의 경우에는 자기 업무가 하나가 더 추가되기 때문에 과중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페북하던 직원들, 불고 쓰는 직원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그 글을 쓰는 거죠. 그럼 페이지 자체가 성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을 보고 계시는 CEO분이 계시다 그러면요, 반드시 SNS는 전담 직원을 두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회사가 삽니다. 또 전담 직원들에 의해서 열정과 소통이 있었고요. 또 하나 좋았던 게 컨텐츠 기획이 되게 훌륭했고요. 그리고 여기 저기 흐트러져 있는 아주 소소한 얘기들을 발굴해서 시민들한테 소개를 잘 했습니다. 또 마지막이 또 중요합니다. 직원들이 잘해요. 진짜 잘해요. 근데 최고 결정권자가 하지 마. 그러면은 못하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다행히도 고양시청의 시장님께서는 전폭적으로 요 홍보팀을 지원을 해준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고양시청이 잘 된 그런 경우고요. 어느 날 시장님께서 공약을 내겁니다. 정치인도 아닌데 그렇죠? 시장님 정치인인가요? 어느 날 고양시장님이 팬이 8,000명 넘으면 자기가 고향의 분장해서 올려주겠다 했는데 한참 뒤에 올렸어요. 그렇죠? 11만 방문했을 때 이런 사진을 올린 겁니다. 시장님이세요. 예전에 그 민주당인가요? 대선 때 경선 나왔었죠. 그 사위해가지고 떨어졌는데 글을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양시장입니다. 쭉 해서 한번 망가져보지 뭐. 이 한마디에 이렇게 반응이 뜨거울 줄 몰랐다.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 앞으로 사랑해주세요. 야옹. 그래서 점잖은 관료가 시장님이 머리에 고양이 띠를 하고 손에 고양이 장갑을 낀 겁니다. 시장님조차도 시민들과 다가서기 위해서 이런 우스꽝스러운 분을 한 거죠. 이 사람의 댓글 뻔할 뻔짜죠. 모든 글마다 다 야옹 아니면 고양이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관들이 점차적으로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운영을 잘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이 고양시청 그리고 부산경찰청 그 외에 여러 가지 우리나라 기관들이 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2가지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알려드린 거는 우리나라 기관들 중에서 페이지를 운영했었던 기관들 2군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부산경찰청과 고양시청 이 2기관의 페이지의 성공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상 배워야 번다, 배워야 판다, 배워야 산다 임성빈이었습니다. 1인 자영업자 화이팅! 소상공인 여러분 화이팅!